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 6월 모의평가 물리학 해설 맡은 장희수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올해 와서 처음으로 평가원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제가 좀 쉬웠나요? 전반적으로 평이했고요. 요 앞에 있는 총평을 여러분 잠깐 들어야 이제 앞으로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총평 반드시 얼마 걸리지 않아요. 짧으니까 확인하고 오시고요. 저랑은 1번부터 20번까지 좀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놓치지 말아야 할 개념이 있고요. 그 부분 강조해서 좀 설명드릴 거고, 정말 수능까지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꼭 풀어봐 라는 걸 별표시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ABC가 있습니다. 모는 종이에 두 개의 힘을 그렸고요. 거기에 있는 두 힘의 합력이 0인 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합력이 0인 걸 찾으려면 R자임이 0이 되면 되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있으면 되고, 요거 되고요. 요건 안 되죠. 요것도 안 되고. 따라서 A만 정답이 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뭐 맛보기 문제로 거의 몸풀기식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됐을 것 같고, 우리 A만 있는 1번을 답으로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은 이 정도 하고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 발문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왔네요, 여러분.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한다 라는 무슨 말이지? 요거 등속 원운동하는 거야 라는 걸 우리한테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써준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 중 옳게 말한 친구 고르는 거거든요. 자, A. P의 속력은 일정해. 그치. 등속 원운동이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일 것이고요. B. 속력은 Q가 P보다 커. P는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짧고요. Q는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길어요. 따라서 이쪽이 더 선속력이 더 클 것이고, B도 올바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C. Q의 구심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같나요, 여러분? 아니죠. 구심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서로 몇 도? 그치, 90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C는 옳은 진술이 아니고요. A와 B만 맞는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2번도 이 정도 하고요. 다음 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3번. 포물선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 6월 모평은 단원 1단원과 2단원까지가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겹친 영역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번 수문제 중에 포물선 문제가 무려 2문제가 나왔는데 둘 다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포물선 문제는요, 수능에서 아주 어렵게 변별을 요하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이번에 나온 2문제는 무척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2개를 다 맞았다 하더라도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그동안의 기출문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는요, A랑 B랑 바닥에서 A, B를 똑같은 각도 45도로 던졌고요. 그때 속력은 EV, V라고 합니다. A도 포물선 운동하고 B도 포물선 운동할 때 포물선 운동한 전체 운동 시간은 얼마냐라고 했고, 그때 TA 나누기 TB 값이 얼마냐라는 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T는요, 전체 운동 시간이에요. 전체 운동 시간이니까 전체 운동 시간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써볼까? 전체 운동 시간은 꼭대기까지 걸린 시간의 2배. 꼭대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G분의 V0의 사인 세타. 이 정도 공식은 다 외우고 있죠? 자, 이때 E는 어차피 숫자죠. 여기 있는 G값도 A, B 똑같아요. 사인 세타인데 세타 값이 45도니까 이것도 같단 말이야. 결국에는 전체 운동 시간은 누가 결정한다? 바로 처음 속력이 결정한다. 처음 속력이 EV와 여기 V니까 나눠주면 2라는 값을 간단하게 얻을 수 있고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이렇게 문제 속에서 공식을 암기한 걸 가지고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수능에선 적당하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연습해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4번 일반 상대성 이론 나왔군요. 빈칸 2개 주고 그 A와 B에 해당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림과 같이 삐리리 운동하는 우주선이 있어요. 여기서 뿅 쐈는데 이 안에서 본 사람이 무슨 운동하는 것처럼 포물선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얘기는 이 우주선은 무슨 운동할까? 그쵸? 등가속도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도 등가속도 운동이 들어가겠네? 아래에 있는 B를 보니까 이거 관성력 때문인지 중력 때문인지 구별할 수 없다. 이를 삐리라고 한다. 당연히 뭐예요? 등가 원리
라고 적을 수 있고요. 차례대로 등가속도 운동과 등가 원리로 되어 있는 정답을 몇 번? 그렇죠. 2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4번까지도 굉장히 무난한 문제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충분히 시간 많이 들 것도 없고 또 고민할 필요 없는 문제들이 주로 좀 첫 페이지에 나온 것 같아요. 다음 또 5번 가도록 하죠. 자, 5번 회로 문제 나왔습니다. 사실은 전기회로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2에서만 배우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두 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 병렬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쉽게 문제가 나왔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만족하지 말고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그런 회로 문제 다시 한번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쭉 이렇게 회로가 연결되어 있고 아래쪽에 있는 요 A가 저항이 R이라고 딱 기준을 줬네요. 그리고는 뭐라 썼냐면 세 번째 줄, 제일 중요한 말, 전류의 세기가 B에서가 A에서보다 3배 크답니다. 여러분 지금은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이니까 뭐가 똑같아? 걸린 전압이 똑같겠죠. 전압이 같은데 지금 보면 전류의 비가 몇 대 몇? 여기가 1대 3이라는 얘기잖아. 전류의 비는 1대 3이라면 A부터 왼쪽에 쓸게요. A, B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저항비는 몇 대 몇? 그렇죠. 3대 1이면 되죠. 3에 해당하는 게 R인 거지? 그러면 1에 해당하는 건 그치 3분의 R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건 A에서 소비한 전력과 B에서 소비한 전력을 합한 걸 구해라 라는 건데요. 일단은 뭐 합성저항 구해가지고 여기 있는 V를 이용해도 되지만 쌤은 이미 여기 있는 거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여기도 전압이 V고 여기도 전압이 V니까 이렇게 하나 구하고 이렇게 하나 구해서 그걸 더하는 방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제가 쉽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취해도 어렵지 않겠네요. 자, 아래쪽 여백에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A 거는요 R분의 V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 거는요 R이 3분의 R인 거지. 그리고 V제곱이죠. 이렇게 하면 얘가 R분의 3V제곱. 여기는 V제곱 있으니 모두 합하면 R분의 4V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 거기 써 있는 거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전혀 하나도 어렵지 않고 회로에 그냥 병렬 연결의 저항만 딱딱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아주 심플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도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이 6번이 무려 오답률이 20문제 중에서 베스트 3입니다. 3. 야, 이게 지금 그래요. 3점짜리긴 하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시험을 보고 나면 몇 점 받았어? 이거 맞았어? 틀렸어? 이런 거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출제한 사람들 봅시다. 출제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1번 쓴 친구 몇 명, 2번 쓴 친구 몇 명 다 그 문항별로 나올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갖고 있구나 라는 걸 검증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9월에 또는 수능에 아마 충분히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케플러 법칙에 따라서 행성 주위를 타원궤도 돌고 있는 위성입니다. 지금 전체 면적이 얼마나 했냐면 S0야. 근데 시간 t 동안에 s만큼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 t에 따른 s를 t에 따라서 나타내는 그래프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우리 그래프는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이렇게 넘겨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여러분, 그래프가 나왔어요. y축이 뭐예요? 면적축입니다. 그 다음 x축은요? 시간축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기울기는 뭘까?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x의 변화량 시간분의 y의 변화량 면적이란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시간분의 면적을 바로 면적 속도라고 부르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케플러 2법칙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고 공부를 했죠. 그 얘기는 뭐야? 기울기가 일정하면 되는구나. 기울기가 일정한 바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건 볼 것도 없지. 사실은 우리가 물리학2에서 이런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공부했어요. 그 간단한 걸 정말 수학적인 표현 방식으로 문제를 낸 아주 참신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 듣고 나면 1번이 정답인 건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만약에 수능장에 가서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많이 당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운 범위 안에서만 교육과정 안에서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많이 어렵진 않아서 별표시 다르지 않지만 와 이게 오답률이 3이라고? 라는 그 결과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시험 문제를 출제한 출제진들도 그 부분을 보고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9월이나 수능에 다시 한번 활용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잘 한번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실험 과정 가나다가 있고요. 가나다마다 이제 실험을 했군요. 자, 이쪽에 있는 P막대는 마이너스로 대전됐는데 거기에 이제 A라는 금속구, 대전되지 않은 금속구를 쓱 가까이 가져간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에 가까운 쪽에는 반대 부호가, 먼 쪽에는 같은 부호가 이렇게 대전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오른쪽에 이렇게 손을 띡 댑니다. 손을 댔더니 여기 있는 전자가 쑥 빠져나가면서 뭘로? 그렇죠. A가 플러스로 대전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그걸 다 줬어. 엄청나게 쉬운 그런 문제죠. 자, 이때 여기 있는 B는요. 대전되지 않은 금속구예요. 여기 있는 A가 플러스니까 B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그건 풀마니까 어때요? 끌려가겠죠. 당길 겁니다. 따라서 A와 B는 서로 당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C는 요거는 스티로폼구군요. 절연체입니다. 절연체라도 이 안에서 유전분극이 일어나니까 왼쪽에는 마이너스, 오른쪽엔 플러스가 될 것이고 풀마 당겨서 요것도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라는 거고 여기는 그냥 결론을 줬네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A의 전자는 손가락을 타고 이동한다. 당연히 맞죠. 니은 여기 있는 요 동그라미 기억은 밀어낸다가 들어간다. 아니지. 당긴다가 들어가야지. 틀렸고요. 디귿. 다에서 C는 유전분극이 일어난다. 그쵸. 절연체에서의 정전기도 유전분극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된다라는 거죠. 뭐 배점은 3점짜리지만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저도 너무 많은 정보를 줬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정보를 숨겨놓은 문제가 좋은 문제, 정보를 너무 많이 주는 거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 연습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8번 단진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쪽에 P 제일 높은 쪽이네. Q 맨 밑바닥이죠. 그 다음에 반대쪽은 표시는 안 했어요. 최고점과 최하점의 높이차는 h라고 되어 있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물체가 Q를 지나는 순간의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여기가 지금 Q면 뭐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먼저 갔다 할게.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될 것이고 다시 Q점에 올 것이고 반대편 P로 갈 것이고 또다시 Q로 와서 여기서부터 갔다가 다시 돌아서 오는 이곳까지의 시간, 요 4t0가 바로 뭐가 됩니까? 주기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기억부터 먼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억, 주기는 t0냐? 아니죠. 주기는 4t0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다음 니은. P에서의 여기군요. 꼭대기에서 P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얼마냐라고 했는데 지금 P이든지 아니면 반대편에는 여기든지 지금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값이 320야.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곳에서의 뭐랑 똑같습니까? 맞아요. 역학적 에너지랑 같죠.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는 320다라고 되어 있는 니은은 맞는 복이다 라는 거고요. 다음 디귿. Q에서의 물체 속력 얼마냐? 여러분 Q는요. 맨 밑바닥 바닥에서의 최대 속력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이 바닥의 최대 속력 우리 누누이 공식으로 암기했죠. EG 그리고 꼭대기와 그러니까 최고점과 최하점의 높이 차인 이렇게 넣어서 루트 EGH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니은 맞는 정답 4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단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리학 2에서만 물리학 1에는 안 나와 물리학 2에서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쉽게 주는 건 약간의
출제하시는 분들이 조금 변별할 수 있는 문제를 총알을 날려버리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조금 어렵게 나올 거고요. 그런 부분의 문제까지 대비를 해둬야 합니다. 이것도 잘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자, 다음 9번 갑시다. 9번 열과 일의 전환, 줄의 실험 관련된 문제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보통 우리가 줄의 실험은 추를 묶어서 추가 내려가면 그 역학적 에너지 감소한 부분만큼 에너지가 액체에 전달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는 전동기가 그걸 대신하는 거야. 전동기가 대신하고 있으니 전동기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이렇게 X만큼 나타내주면 요게 바로 이제 면적, 그 그래프의 민넓이가 바로 에너지, 해준 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될 것이고, 이쪽은 2, 3은 600줄만큼 일을 하는 거고, 여기는 2 곱하기 100이니까 200줄만큼 일을 한 것이고, 전체 얼마? 800줄만큼의 일을 했다라는 거고, 그 해준 일이 그대로 여기 있는 액체에 열로 전달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는 액체의 질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일단 W는 Q예요. 그리고 W가 지금 얼마냐면 요거 800줄. 따라서 여기는 800줄이죠. 왼쪽에는 줄을 썼고 오른쪽에 칼로리가 나오면 거기에 열의 일당량 값이 포함돼야 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Q를 구하기 위한 C, M, 델타 T의 비열값에서 지금 이미 얼마를 줬어요? 4000줄 per 킬로그램 도시를 줬어요. 그러면 열의 일당량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왜? 줄과 줄이 서로 대응되니까. 따라서 그냥 이퀄로 놓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라는 얘기고, 여기 있는 거 C값이 얼마냐면 4000줄 per 킬로그램 도시 나오고, 그 다음에 질량. 질량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걸 구하는 게 우리 지금 문제니까 M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0.4만큼 난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정말 이 부분 문제 풀 때마다 강조를 해드렸지만, 줄의 실험이나 이런 열과 일의 전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단위까지 놓치지 말고 다 적어라. 그게 아주 중요하다. 다른 데는 아니야.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여기는 무조건 단위까지 적어줘야 하고, 지금 보시면 여기는 도시하고 지워지네요. 그 다음 이쪽에 있는 줄하고 줄이 지워지고, 남는 게 킬로그램 분에만 남지만 M을 이쪽에 놓으면 킬로그램이 절로 가니까 그냥 M이 몇 킬로그램 나올 것이고, 나머지 숫자들만 우리가 산수를 잘 해주면 되죠. 800 나누기 4000 곱하기 얼마? 0.4 킬로그램이고, 요거 하면 여기 동그라미 2개 없어지고 요거 하나에 4. 그러면 4, 4, 16분의 8. 따라서 2분의 1 킬로그램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뭐 2분의 1로 되어 있던 아니면 0.5로 되어 있던 그게 정답이 될 것이고요. 바로 1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고, 중간중간 선생님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체크해 드렸으니까 이 정도 풀고 다음은 10번으로 또 가겠습니다. 자, 10번. 일반 상대성 이론, 크기가 같고 질량이 다른, 크기는 같은데 질량이 달라요. AB, 시공간이 휘어진 모습이다. 요거보다 이게 훨씬 더 질량이 큰가 보다. 왜? 극단적으로 이렇게 휘게 만들었으니까. 이에 대한 설명지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고요. 기억합시다. 항성 주변의 시공간은 항성의 질량에 의해서 휘어진다. 일반 상대성 이론 얘기고요. 니은,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 작으니까 덜 휘어졌겠지. 디귿, 항성 표면에서 탈출 속력은 A가 B보다 작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선생님이 꼭 공식으로 외워달라고 했어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이 공식을 쓰지 않아도 그냥 간단하게 문제 풀 수 있지만, 몰라 시험에 어떤 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 2번까지 잘 완벽하게 기억해 둡시다. 자, 일단 크기가 같다 했으니 R은 똑같습니다. 맞죠? 이도 어차피 같고요. G도 같아요. 결국에는 탈출 속력은 질량이 결정하는 거야. 질량이 큰 항성 B 쪽이 탈출 속력도 클 수밖에 없고, 지금 디귿에서는 A가 작다라고 했으니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 하고 또 다음으로 갑시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포물선 문제예요. A는 여기서부터 뿅 쐈고 B는 그때 V로 뿅 올립니다. R에서 땅 부딪혔다고 해요.
문제를 보면 조금 이런 유형들의 A 운동과 B 운동을 함께 결합하는 이런 문제들 많이 등장하죠. 그죠? 근데 이 문제는 그래도 되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여서 조금 아깝긴 해요. 왜? 포물선 문제는 좀 어렵게 한번 출제가 돼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포물선을 연습하기 참 좋은 그런 문제였으면 좋겠는데 좀 평이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수능까지 갈 거야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스타일들은 전부 다 빼놓지 말고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풀어가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A는 30도의 각으로 10m/s로 쐈고 그걸 쏠 때 여기 있는 B를 V로 던집니다. R에서 만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긴 얼마 만에 1초 만에 만난대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운동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은 시간만 정복이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간이 얼마지? 라는 시간을 찾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미 여기는 시간을 줬단 말이야. A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1초, B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1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보니까 각도도 아주 평범하게 30도가 나왔으니까 위에 있는 여기 A의 10m/s를 X방향과 Y방향으로 분해하는 거죠. 10을 분해한 요 연집방향, Y방향은 사인 30이니까 2분의 1 따라서 5m/s. 코사인 30이니까 여기는 5루트 3 m/s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5루트 3 m/s로 빵빵빵빵 얼마 동안 1초 동안 가서 땅 충돌했으니 여기부터 여기까지 5루트 3 m가 될 겁니다. 위에 건 속력이야 m/s, 아래 건 이 시간을 곱한 이동거리 여기 있는 요 거리예요. 근데 여기 얼마? 30이죠. 따라서 여기 높이를 알 수 있지. 여기 있는 5루트 3의 탄젠트 30입니다. 여러분 탄젠트 30은 루트 3분의 1이니까 지워지면 여기가 5m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도니까 여기는 얼마? 빗변은 2배, 10m 이제 다 구했지.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기억 봅시다. 기억은 먼저 해결할 수 있겠네요. V는 얼마냐? 요 V는 우리가 안 구했는데? 그래, V를 한번 구해보자.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죠. 게다가 여기는 5m까지 구했습니다. 위로 올라가야죠. 연직 상방운동. 그러면 2번식 등가속도 직선운동 2번식. S는 V0 T 마이너스 2분의 1 G T 제곱 해주면 V는 얼마? 10 m/s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간단하게 기억 맞았고요. 다음 뒤은 P와 Q 사이의 거리 여기죠. P하고 Q 사이의 거리 얼마? 10m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니은 맞고 디귿 A의 최고점의 높이는 수평면으로부터 6m냐? A의 최고점은 어디지? 여기 있네 여기. 여기고 지금 이거를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미 우리는 어디를 알고 있어요? 여기 있는 요걸 알고 있죠. 여기 얼마? 일단 5m인 거 알 수 있고 요것만 구하면 되겠네. 이거는 여기 있는 이 A의 포물선 운동을 가지고 최고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최고 높이 H는 2G분의 V0의 Y방향 성분의 제곱. 많이 연습했죠, 그죠? 아래쪽에 10 집어넣으면 20되고 Y방향 성분은 5기 때문에 55, 25가 됩니다. 그럼 요거는 1. 얼마 될 거잖아? 1. 얼마? 그러면 여기 5m에다 1. 얼마 더하면 여기 있는 거 전체는 얼마? 6. 얼마 될 거잖아? 근데 거긴 6m라 써놨죠. 틀렸죠.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얘를 정확하게 구해도 돼요. 구해도 되지만 이미 6m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6이 아니거나 6인 걸 밝혀주면 되니까 굳이 이걸 얼마를 구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야. 수능에서도 꼭 그렇게 접근하셔가지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억과 니은만 맞았고요. 정답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1번. 무난한 포물선 문제가 나와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여러분이 좀 어려운 문제로 연습을 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은 좀 찾아가면서 기출 문제 푼다거나 아니면 우리 특강이나 완성에 있는 문제들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그렇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변압기 문제 나왔습니다. 변압기 문제 나왔는데 변압기의 생명은 가문수의 비죠. 가문수의 비가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2대 1로 나왔네.
당연히 여기가 200V면 여기 몇 볼트? 100V인 거 알 수 있고 여기 있는 45ohm에 100V가 걸렸으니 전류 I는 R분의 V 해주면 4분의 10, 2분의 5 암페어라는 거 알 수 있죠. 뭐 2.5라고도 쓸 수도 있고요. 2분의 5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럼 뭐 우리 마음이죠. 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미 다 구해놨네요. 기억, 2차 코일에 유도된 전압은 100V다. 기억 맞았고, 니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5A다. 니은도 맞았고, 디귿,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은 얼마냐? 500W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거기 문제 바로 위에 보면 조건, 단, 변압기에서는 에너지 손실을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제 공기와의 저항이나 이런 걸 우리가 중력장내 운동에서 적용하는 것처럼 여기는 에너지 손실이 무시되니까 이쪽에 있는 전력값을 P1이라 하면 이쪽에서 전력값이 P2가 되고 요건 같아요. 그죠? 그러면 굳이 왼쪽에 있는 P1을 물었지만 P1으로 풀 필요 없이 P2에 있는 걸 다 구해놨으니 P2 값을 구하면 그게 곧 P1일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거 VI, I제곱 R, R분의 V제곱 다 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 간편한 걸로 풀면 되고 VI 해주면 되죠. 얼마입니까? 250W라는 걸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는 지금 500W가 되어 있으니까 디귿만 틀렸다라는 거고 정답을 3번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전혀 어렵지 않은 평이한 문제고 이런 문제도 선생님이 지금 막 설명하면서 또 이렇게 칠판 큰 그림에다가 글씨를 써가면서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은 아마 이런 문제 풀 때 1분도 안 걸린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별이 없는 그런 평이한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13번 가겠습니다. 야, 13번 오답률 6입니다. 엄청나게 평범한 트랜지스터 문제가 나왔는데 오답률이 6위가 됐어요. 확실히 우리 학생들이 물리는 공식이야 라고 하면서 공식을 정말 자꾸 반복하면서 외웠지만 실제로 문제 속에 적용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좋은 문제 아닙니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별 표시는 안 해드리지만 우리 수능 문제 중에 오답률 6이라는 건 조금 눈여겨볼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마이크의 입력 신호가 트랜지스터 A를 통해 증폭되어 스피커로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는 뭐예요? 입력이죠. 그러면 스피커는요? 출력이죠. 당연히 여러분 출력은 트랜지스터에서 어느 쪽입니까? 당연히 컬렉터가 담당하는 거잖아. 이게 이 문제의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둘 중에 기억과 니은 둘 중에 하나가 스피커고 하나는 마이크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는 이제 입력 신호가 하는 출력 신호라는 얘기지. 그럼 출력 신호는 컬렉터니까 컬렉터를 찾아야지. 여기 화살표가 있네. 이쪽이 이제 2m 단자고요. 여기가 베이스 단자고 당연히 여기가 이제 컬렉터 단자일 것이고 여기가 스피커. 그럼 여기는 마이크.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주는 거죠. 이 문제는 이게 다야.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꼭 한번 다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 A는 NP N형이다. 그렇죠.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는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NP N형 맞고요.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스피커다 맞고요. 디귿 X는 컬렉터다. 이건 두 개는 어차피 같은 개념이네.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다 라는 겁니다. 자, 13번 됐고요. 자,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자, 14번 대망의 첫 번째 별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수능 문제 보셨죠? 수능 문제를 풀었을 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그때 깜짝 놀라서 그때 해설 강의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와, 이제는 벡터를 구할 때 XY 평면이 모자라서 이제는 X, Y, Z 세 축이 있는 공간에서의 그런 벡터의 합성을 구하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6월 모평에 또 그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아마도 물리학 2가 물리학 1에 있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랑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조금 공간을 이용한 그런 자기장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예측됩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수능에서도 이런 스타일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면서 점점 그렇게 확대된 개념들을 잡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XY 평면이면 그냥 칠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공간은 축이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대로 보는 것보다, 물론 이 그림을 이대로 봐서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음과 같이 공간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문제에서는 전류의 세기를 다 줬어요. 여기 있는 건 P도선은 2I0, 그다음에 Q도선도 2I0, 그다음에 R도선은 절반인 I0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곳 중에서 우리한테 정말 관심 있는 점은 5점이야. 5점. 여기는 5점. 그러면 여기 있는 P는 한 칸이고요. Q는 두 칸이고요. R은 한 칸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요 R도선은 다른 것들은 이렇게 있는데 반해서 R도선은 이런 식으로 우리 쪽으로 이렇게 칠판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X, Y만 있는 게 아니라 Z가 하나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 아래쪽에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아래쪽에 한번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P 이렇게 갑니다. P가 여기 있어요. 이게 P도선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 둘, 세 칸 넘어서 Q도선이 있습니다. Q도선도 이렇게 P랑 나란하게 그림을 그려주면 좋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그냥 선 하나 좀 그리면 좀 더 확실하게 보일 것 같고. 그 다음에 R도선은 어디 있냐면 여기서 5점에서 여기 한 칸만큼 떨어진, 요 한 칸만큼 떨어진 곳에 있으니 여기가 5점이고 여기 정도에 이렇게 똑바로 세워서 이런 식으로 R이 있다라는 거지. 이쪽에는 2I0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여기도 2I0 전류가 흐르고 여기는 I0의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흐릅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PQ의 전류의 방향이 서로 같을 때, 물론 여기 R은 전류 있는 거고, 둘이 같을 때 여기서의 자기장 세기가 B1, 둘이 서로 반대 방향일 때 자기장 세기가 B2 라면 그 B1과 B2의 B는 얼마가 되냐라는 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처음에? 그치, 처음에 임의대로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정해줘야 됩니다. 전류의 방향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아무렇게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 되죠. 자, PQ의 전류 방향이 같을 때라 했으니 여기를 이렇게 흐른다, 여기도 이 방향으로 흐른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 있는 5점에서는 P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돼서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여기는 건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자, 전류의 세기는 같은데 떨어진 거리가 1대2면 이쪽 게 자기장이 절반 약해야지. 그러면 P 거는 2배 크게 만들면 되겠네? 요거보다 2배 크게 만들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이 아래에 있는 I0에 의해서 이렇게, 만약 전류가 여기도 이 방향으로 흐른다 하자라고 한다면 전류 흐르면 이렇게 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류 방향이 같을 때 O에서의 합성 자기장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아래로 2칸, 위로 1칸이니까 아래로 1칸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1칸 있을 것이고, I0에 여기 1칸만큼 떨어진 곳이니까 여기도 요거랑 크기는 같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 요만큼 이거 뭐 예를 들면 루트 2 얼마만큼이다 라는 거죠. 뭐 루트 2 B0 이런 것도 필요 없지. 왜? 어차피 나누기 할 거거든. 그러니까 루트 2만 딱 써주면 이게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는 어떤 값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PQ의 전류방에 반대가 된대요. 반대가 되면 하나는 고정시켜 놓고 하나만 뒤집으면 될 거 아니야. 하나를 뒤집었으니 여기가 이렇게 되면 이곳에서의 자기장은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하나 돼서 하나, 둘, 세 칸이 되는 거죠. 세 칸이 되면 여기 있는 건 안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1이고 3이니까 루트 1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문제에서는 요걸 B1이라 했고요. 요걸 B2라 했고, 우리는 지금 B2
나누기 B1을 구하는 거니까 루트 10 나누기 루트 2가 될 것이고 루트 5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지금 위에 있는 그림보다 여러분 아래에 있는 그림으로 X축과 Y축 또 하나의 축을 3개의 축을 만들어서 공간적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들도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 연습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꾸 X, Y, Z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14번 선생님 별 달아드렸고 자꾸 반복해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15번 가겠습니다. 축전기 문제 나왔고요. 너무나 많이 반복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왼쪽에 오면 전압 V, 그 다음에 판 간격 D, 여기 있는 입실론 제로니까 이제 아무것도 채워놓지 않은 진공 상태고요. 그렇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가에서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이 Q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림 나오면 항상 Q 필요하고 C 필요하고 V 필요하죠. 축전기가 회로에 연결돼 있으면 이 3개의 물리량은 다 등장해야 돼. 문제에서는 요거 줬어. 근데 이거랑 이건 안 줬어. 여기 있는 건 V는 줬어. 그러면 안 준 걸 내가 C라고 쓸 수 있어야지. 그러면 Q 같은 경우에는 Q는 CV니까 이걸로 곱하면 되고 V는 C분의 Q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기준을 잡아주고 자, 이제 오른쪽 갑시다. 이번에는 스위치를 열어요. 스위치를 먼저 열었으니까 도망가지 않는 거 바로 전하량 Q죠. 이때 Q랑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판 사이 간격 이만큼 벌렸고요. 유전율 320 입실론 제로만큼 넣었으니까 C 값이 얼마? 2분의 3C로 변할 거고요. 그 다음에 V는 모르니까 V 프라임이라고 쓸까? 이렇게. 그럼 V 프라임은 C가 2분의 3C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거기는 Q 해주면 되고 요게 바로 3분의 2V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회로에서의 Q, C, V 오른쪽에서의 전하량과 전기용량, 전압의 관계만 여러분이 잘 구해낼 수 있으면 나머지 걸 푸는 건 어렵지 않죠. 자, 기억 갑시다. 축전기의 전기용량은 나에서가 가에서 몇 배냐? 그치, 1.5배네요. 2분의 3 맞고요. 니은 나에서 축전기 양단에 걸린 전압 얼마냐? 당연히 3분의 2V 다 구해놨고 디귿 나에서 S를 닫아요. 여러분 S를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축전기의 전압이 V가 걸리게 됩니다. 이게 아닌 거야. 그렇게 되면 이때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얼마냐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때는 여러분 아까는 V 프라임이었고 그때 전하량이 Q였는데 스위치를 닫게 되면 전압이 달라지니 전하량도 달라져요. 그 달라진 전하량은 Q는 CV니까 C는 어차피 2분의 3 C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V는 전체 전압 V가 됩니다. 이때 요거 Q는 CV였으니까 CV만 남기면 나머지가 전부 다 뭘로 바뀌는 거죠? Q로 바뀌는 거지. 왼쪽보다 1.5배 전하가 더 여기에 충전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걸 구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구하는 거지. U 또는 뭐 W라고 써도 괜찮고요. 그러면 식 3개가 있는데 그 3개 중에 뭘 쓰면 될까? 이 식 쓰면 제일 간단하겠지. 이렇게 에서라고 쓰는 건 우리가 외운 공식이고 문제에 있는 거 집어넣어주면 Q는 2분의 3Q 그다음에 V는 아까 스위치를 닫았다 했으니까 V가 되고 따라서 4분의 3 QV만큼의 에너지가 저장된다라는 거고요. 거기는 지금 QV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디귿만 틀렸고 기억 니은 맞는 정답 3번이다라는 겁니다. 디귿 정도는 조금 다른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좀 잘 보시면 좋지만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이렇게 가 그림과 나 그림이 있으면 뭔가 하나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의 몇 배 되는 건 기준 잡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물리량들을 전개만 해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 꼭 놓치지 마시고 연습해두기 바랍니다. 자, 15번도 늘 많이 나오던 유형이기 때문에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음 16번 가겠습니다. 자, 16번 그림만 복잡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왼쪽에 보면
H1 높이에 있는 물체, P 위치에서 물체를 놨어요. 그다음에 쭉 마찰 없는 빗면을 따라 내려오다가 구간 1번 구간을 가는데 여기는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아. 그럼 에너지가 처음 이렇게 추가되는 거지. 원래 여기에 에너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만큼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간 2번은 힘이 반대 방향이네. 그럼 에너지가 감소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 다시 이제 여기까지 위치 에너지 가지니까 위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아니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돼요. 자, 맨 먼저 이쪽에 P에서는요, mg H1의 에너지가 있었어. 그리고 쭉 에너지를 가지고 와. 근데 이만큼의 에너지가 추가될 거야. 얼만큼? 플러스 Fs만큼이 추가될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이 감소될 거야. 얼만큼? 마이너스 F의 ES니까 EFS가 될 것이고 그게 다시 여기까지 mgH2만큼 올리는 위치 에너지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는 이퀄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FS 이렇게 식을 하나 먼저 만들어 놓을 수 있죠. 자, 그렇게 Q에 있던 물체가 다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여기 있는 구간 2번을 이 S만큼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멈춘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갖고 있던 에너지를 여기서 다 써버리는 거니까 mg H2가 EFS랑 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하면 되지. 여기는 FS가 필요하니까 FS만 남기면 FS 자리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또 mg가 다 있으니까 이걸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mg를 나눠서 한번 정리한 걸 위에다 써볼게요. mg 지우고 h1만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 마이너스 2분의 1 h2가 될 것이고 이쪽에 h2만 남으니까 h1 이퀄 2분의 3 h2가 되죠. 지금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h1 나누기 h2이니까 이렇게 남겨놓으면 2분의 3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좀 허망하죠,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여서 이것도 그냥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여러분 설명됐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17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4페이지입니다. 아마도 이제 지금까지 쭉 풀었던 문제들 중에는 뭐 트랜지스터나 아니면 한 6번 정도 케플러 문제 이런 것들 확인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것이고 이제 뒤에 17번부터 20번까지는 많이 틀렸던 문제들이고 또 이제 앞에서 문제를 풀으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해가지고 여기서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다 풀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쌤하고 이제 좀 해설을 듣고 공부하려고 온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까지 확실하게 풀어내면 수능에서도 고득점 할 수 있다는 거 굳건히 믿고 열심히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꼭 물리2 문제는 아니죠. 그죠? 이건 물리1에 갖다 놔도 전혀 손색이 없죠. 물리학원과 물리학2에서 공통으로 쓰는 문제들이 몇 개 있어. 그 중에 이제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에 있는 가에서 실로 연결되어 있는 A, B, C가 자, 밑줄 아주 중요합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세 개를 실로 다 묶어 연결해 놨는데 움직이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대요. 알짜임이 0이란 얘기죠. 그러다가 A가 P를 지날 때 실이 딱 끊어집니다. A랑 B랑 연결됐던 실이 끊어지죠. 그러면 이제 A는 A대로 갈 것이고 B는 C랑 묶여가지고 이렇게 운동한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나예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왼쪽에 있는 실을 아직 끊어지기 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끊어지기 전입니다. 여러분 끊어지기 전이라면 여기 있는 A, B, C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알짜임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알짜임이 0이 나오는 거잖아. 알짜임이 0이 나오려면 이쪽에 지금 얼마 EMG의 중력이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도 얼마 EMG면 되죠. 근데 지금 30도니까 사인 30 2배 여기 합해서 얼마 이 합한 질량이 4m이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 m이 있네. 그러면 A는 질량이 얼마? 3m이구나 라는 걸 먼저 풀어내는 게 우리 첫 번째 발문의 키포인트입니다. 저걸 찾지 못하면 사실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얼마든지 여러분 잘 풀어낼 수 있죠. 자, 이제 줄이 끊어집니다. 끊어진 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A는 3m이었어요. 그리고
A가 끊어지면 여기 있는 A는 작용하는 알짜임이 A의 알짜임은 얼마? 알짜임 크기라고 하자. 왜냐면 방향 우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알짜임 크기라고 할게요. 알짜임 크기는 2분의 3mg가 되죠. 3m에 사인 30이니까 이렇게 우리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A의 가속도 크기 얼마냐? 라고 하면 2분의 g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간단하게 구해낼 수 있죠. 자, 여기 있는 요 B하고 C로 갑시다. 자, B하고 C의 조합입니다. B, C의 조합은 덩어리라는 게 B, C가 묶여있는 저 덩어리. 저 덩어리는 알짜임이 얼마입니까? 알짜임이 여기 있는 거 2mg. 이쪽으로 2분의 1mg. 따라서 2분의 3mg. 요거 알짜임의 크기 2분의 3mg예요. 크기니까 방향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가속도 크기 BC의 덩어리니까 M, 2M, 3M. 그럼 가속도 크기 얼마? 2분의 G.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A의 가속도의 크기도 2분의 G고요. BC 덩어리의 가속도의 크기도 2분의 G라 가속도의 크기가 같아. 하지만 여기 있는 BC는 가속도가 어느 방향? 이 방향이고 A는요?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A는 점점 느려져가지고 정지한 거고 B는 점점 빨라진 거죠. 그죠? 근데 가속도의 크기가 같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자,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고 나면 여기를 만약에 속도로 할게, 여기를 시간이라 합시다. 처음에 끊어지기 직전에는 속력이 같아요. 그걸 그냥 V라고 할게. 근데 A는 점점 일정한 힘을 받아서 느려지다가 멈춘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B는 똑같은 가속도의 크기로 방향만 반대일 뿐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 지금 여기가 V고 이만큼이 0이라면 여기는 얼마? 그쵸? 여기는 2V가 돼서 지금 요 B의 속력은 2V의 속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뭘 구해야 합니까? 왼쪽으로 갈게요. B의 운동 에너지, 요때 B의 운동 에너지래. 그러면 B의 운동 에너지를 2B라고 쓸게. 2분의 1, 그다음에 질량은 M이네. M 이고, 그다음에 속력은요 2V니까 제곱하면 4V 제곱입니다. 이게 바로 2B예요. 자, 2A는요. 2A는 처음에 끊어지기 직전에 여기 있는 P를 지날 때의 운동 에너지예요. 근데 저 때는 속력이 얼마? 우리가 V라고 했잖아. 자, 따라서 얼마? 2분의 1. 질량은요. A는 3M이고요. 그리고 속력은 우리가 얼마? V니까 V 제곱.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고, 지금 우리는 2B 나누기 2A가 이렇게 나누면요.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2분의 1 M, 그 다음 V 제곱 지우면 남는 게 뭐만 남아요? 3분의 4만 남죠. 그래서 그렇게 얻어낼 수 있는 정답을 2번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학 1스러운 문제이지만 물리학 2 문제에 나왔습니다. 무려 오답률이 1이었어요. 1이. 이렇게 2의 오답률을 갖는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제 그 출제하신 분들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려워하네 라고 활용하시는 그런 문제로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하게 문제에서 준 것들은 준 것대로 잘 표현해서 정리하시고, 문제에서 주지 않은 것을 내가 과연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라는 것들을 잘 고민해 가면서 좀 공부를 남은 시간 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18번으로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8번 전기장 문제가 나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 나 두 가지가 얼추 보면 이제 비슷해 보이는데 살짝 다르죠. 왼쪽에 보시면 A, B, C 전화가 있고 A는 EQ라고 줬고요. B는 다 줬네. 양전하면서 Q라는 전화량이 있고, C는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먼저 왼쪽 보셨어요. 그리고 이 A, B, C에 의해서 원점에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전기장 색이 2인 전기장, 합성 전기장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조건을 바꿉니다. 근데 이제 왼쪽 거로 이렇게 읽고 나면 여러분 뭐가 보여야 되냐면, 자, 여기가 45도예요. 45도면 1대1대 루트 이어서 이거하고 어때요? 크기가 같죠? 크기가 같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합성 전기장이 바로 여기 있는 라지 2란 말이야. 여기 있는 이 A는요, 이렇게 전기장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A의 부호가 마이너스구나 라는 걸 일단 먼저 알 수 있어요. 그래야만 이 방향에 마이너스 전기장이 플러스 Y 방향의 전기장이 생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B는요, 플러스면 이곳에서 전기장 방향은 X 방향이어야 돼. 근데 요 C가 더 세게 미나 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론적인 X 방향의 합성 전기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됐죠. 따라서 EQ일 때 D만큼 떨어진 게 이만큼의 전기장의 크기를 갖는다면 여기 있는 C는 저쪽 밀어야 하니까 플러스이면서 이쪽에 있는 Q를 이겨내면서 3Q면 바로 이렇게 생긴 합성 전기장을 먼저 X방향으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 먼저 왼쪽에 있는 가에서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걸 묻고 있는 게 일단 기억이에요. A는 음전하다. 맞고요. 그 다음 B, 니은 C의 전하량 크기는 3Q다. 그것도 맞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사실은 이제 왼쪽에 있는 가 그림만 정확하게 분석해도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이제 디귿이 가와 나의 어떤 연관 관계 또는 상반되는 그런 물리량들 정리를 하게끔 도와주는 거라 요 디귿이 조금 까다로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같이 연습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연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 연결고리가 뭔지를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잘 정리해내느냐가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좀 시간 걸리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비법이면 비법이랄까?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야.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그 부분이 시험 볼 땐 들어있어야 돼요. 왼쪽에 있는 가에서 뭔가를 얻어서 나에다 적용하고 그 가와 나 그림에 어떤 연결고리를 쓸 거야 라는 거죠.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여기 있는 요 그림이에요. 45도이기 때문에 1대1대 루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각선 길이가 라지 2라면 요거는 하나가 루트 2분의 2, 그죠? 여기도 루트 2분의 2라고 쓰면 좋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안 쓸 겁니다. 이렇게 안 쓰고요. 그래? 그럼 나는 여기를 X라고 쓸래? 나도 X라고 쓸래? X, 요거 어차피 크기는 같은 거니까. 여러분, 전기장을 X라고 썼습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아니면 뭐 여기를 E1이라고 써도 돼요. 근데 E1이라고 쓰면 또 첨자도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X라고 쓰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그럼 X의 크기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네. X는 A가 EQ의 전하량을 갖고 있는데 D만큼 떨어져 있대. 그 전기장 세기가 바로 X라는 거야. K의 D제곱분의 Q 쓰면 되죠. 근데 일단 K는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계속 K로 데리고 다니지 말고 우린 지금부터 1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떨어진 거리는 D니까 D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EQ 이런 식으로 X를 정의했습니다. X를 정의하는 게 왜 중요하냐? X는 문제 주지 않은 거란 말이야. 문제에서 주지 않은 X를 문제에서 준 D와 Q로 정리를 해주면 X가 여기서도 똑같이 연결고리로 쓰이겠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2는요. 대각선 길이기 때문에 X의 루트 2배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왼쪽에서 얻어낼 수 있죠. 자, 이제 오른쪽 갑시다. 아까는 A가 플러스 Y 쪽으로 D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2분의 루트 3D라는 거야. 루트 3은 1.7이니까 이게 1보다 작죠? 조금 원점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지면 여기 전기장 어때? 더 커지겠죠. 근데 여기 있는 B랑 C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쪽에 있는 X를 그대로 X로 가지고 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변했으니까 X 프라임. 뭐 이거보단 좀 더 커졌겠네. 그리고는 그들의 합성, 이 빨간색의 길이를 구하는 게 바로 디귿의 결론입니다.
이걸 이 빨간색의 길이를 구하려면 x는 이미 있으니까 여기는 x 프라임을 구하는 게 문제잖아. x 프라임을 지금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x 프라임. x 프라임은 k 안 쓸게. 그냥 1이야. 1이고 지금 떨어진 거리는 2분의 루트 3t인데 그걸 제곱하니까 4분의 3d제곱 분의죠. 그죠? 3d제곱 분의 4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은 2q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d제곱분의 2q를 x라고 썼으니까 요건 얼마? 3분의 4x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죠. 오, x 프라임이 요게 3분의 4x래. 그러면 x는 여러분 좀 쉽게 풀기 위해서 3분의 3x지. 물론 3분의 3이 1이지만 봐요. 3분의 있으면서 3대 4대 있어. 그럼 여기 얼마? 3대 4대 5. 그래서 이쪽에는 뭐 2 프라임이라 쓸까? 2 프라임은 3분의 5x라고 우리가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 3분의 5x가 몇 2인지만 알면 되지. 그건 여기 있잖아. 자, 2 프라임이 요거 3분의 5x인데 기준은 루트 2x를 써줘야만 요게 바로 몇 2인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루트 2가 없으니까 루트 2로 한번 나눠주고 여기에는 3분의 5가 있으니까 3분의 5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럼 이렇게 해주면 3 루트 2분의 5 라지 2 이게 바로 정답이 되죠. 근데 문제에서는 좀 더 깔끔하게 쓰려고 유리화를 시켰어요. 루트 2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6분의 5 루트 2의 전기장색이 2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디귿도 맞는 보기다 라는 거죠. 모두 맞았고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정말 늘 강조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문자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 왼쪽과 오른쪽 그림에서의 어떤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만 체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오답률이 무려 4위나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뒤로 가면 조금 시간이 촉박하고 쫓기면서 문제 푸니까 좀 당황하게 되고 잘 풀었던 것들도 못 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정확하게 한 번에 풀 때 확실하게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좀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자, 18번 정답 5번 만들었고요. 다음 19번 가겠습니다. 자, 19번. 이번 시험에서 쌤이 쳐주는 두 번째 별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지만 살짝 달라졌어요. 지금 여기 있는 요 x를 구하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x값을. 근데 x값을 구하는데 x가 막대의 맨 왼쪽부터 여기 있는 a, 8m짜리 a의 맨 왼쪽 끝까지의 거리가 x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2L이잖아. 2L이면 딱 가운데에 8mg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거리 2L의 절반이니까 얼마? L까지 함께 계산해야 우리가 뭔가 토크의 평형을 쓸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쓸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나왔던 문제랑 좀 달라진 그런 경우다라는 거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X를 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줬어요. 이렇게 X를 주고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해라 막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은 X가 이거 전체가 아니라 요것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기서 뭘 빼야 돼? L을 뺀 게 진짜 우리가 구하는 X라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렇게 하나 싹 바꿔놓은 것이 정말 엄청나게 어려웠나 봐요. 이 문제도 우리 오답률 5위를 차지할 만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수평을 이루면서 A의 위치를 바꿀 때 A만 위치 바꾸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있고요. A 위치 바꿀 때 X가 최소일 때 최대일 때 구하고 최대에서 최소를 뺀 값이 얼마냐라고 이제 문제 아래쪽에 나와 있죠. 자, 좀 이렇게 보기에도 최소값을 구하는 게 지금 이 그림, 나와 있는 그림에서 가장 좀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최소일 때부터 함께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한번 진행을 해 볼 거고요. 여기 있는 요 최소값이니까 지금 여기 있는 막대가 이 A가
왼쪽으로 움직여요. 움직이면 이 x가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지. 줄어들다가 균형이 깨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대가 와장창 무너지겠죠. 무너질 때 폭이 있는 받침대가 무너질 때는 이렇게 무너지는 거다라는 거지. 우리 연습 많이 했지, 그지? 자, A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무너진다. 무너질 때, 균형이 깨질 때 이렇게 깨지니까 지금 여기가 뭐가 됩니까? 회전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먼저 회전축을, 최소일 때 회전축을 하나 표시를 합니다. 됐죠? 자, 그다음 여기는 B예요. B는 폭이 L이야. 질량이 4m이니까 가운데에서 이렇게 막대를 누를 겁니다. 얼마? 4mg로 누를 거죠. 중요한 건 팔의 길이를 찾아야 하는데 지금 여기가 폭이 L이니까 여기는 얼마? 2분의 L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3L이야. 3L. 3L인데 이게 2분의 L이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2분의 5L이 될 것이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거지. 요거의 팔의 길이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막대 전체의 센터가 여기예요. 왜냐하면 6L짜리인데 여기가 센터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mg의 힘이 있지만 회전축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은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써놓고는 지울게요. 자, 그 다음 8m이에요. 여기에 8mg가 있겠네. 8mg가 있을 것이고 그때 여기 있는 거 4mg 센터로부터, 회전축으로부터 4mg가 이만큼이면 2배 큰 녀석은 이거보다 절반 작으면 되지. 절반 작으면 되니까 얼마? 4분의 5L이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지금 우리는 X를 구하는 게 문제죠? X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 그 X를 이제 구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는요. 이렇게 X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L이에요. L. 그리고 요만큼은 4분의 5L입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3L이잖아. 따라서 3L은 이거랑 X랑 L이랑 4분의 5L을 더하면 딱 맞겠구나. 그럼 X가 몇 L 나올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거를 왜 다 이거 쓰나요? 여기 3L에서 요 L 빠지면 2L이고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풀면 그렇게 푸는 거죠. 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3L로 보고 전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X 플러스 L 플러스 4분의 5L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 거죠. 그죠? 어떤 게 맞았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늘 하던 방식대로 가고 빠르게 요것만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지. 요거 지우면 2L 남고요. X는 넘어가니까 4분의 8, 4분의 3L이 나오는 거 할 수 있고 첫 번째 최소값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번에는 위에 올라가서 다시 최대값으로 갑시다. 자, 똑같은 그림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고 두 번째 최대일 때 최소값이 4분의 3L이니까 그건 여기다 쓸게요. 여백이 좀 필요하니까 위로 올라가서 여기를 최대일 때 갑시다. 여러분 최대일 때는 이 다른 것들 B랑 막대는 가만히 있고 A만 오른쪽 가야지 X가 점점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균형이 깨져요. 균형이 깨진다는 얘기는 여기 이렇게 막대가 있었는데 A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다가 어이쿠 이렇게 깨지는 거죠. 그럼 이번에 회전축이 어디가 돼? 여기가 회전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먼저 회전축부터 짚어놓고 가는 거지. 이렇게 써놓고 가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4M은 그대로 4mg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1이네. 2분의 L인데 지금 요게 2L이야. 회전축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필요한 건데 요게 2분의 1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얼마? 2분의 3L. 요게 필요합니다. 일단 거기 됐고요. 그 다음에 막대의 질량 중심 여기 있으니까 무게 중심 여기 있으니까 mg가 되고요. 막대 폭 L만큼이니까 요거 L만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일 때는 x가 아니라 다른 값을 써야겠지. 그래서 x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8mg 라고 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거리를 x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쌤은 이걸 y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8mg까지 작용하는 게 여기부터 여기 L 플러스 Y가 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서 이 두 개는 시계 반대 방향 돌림힘 여기는 시계 방향 돌림힘이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먼저 왼쪽부터 8mg 그 다음에 Y 플러스 X
y 플러스 L 그 다음에 mg L은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되죠? 그러면 4mg 곱하기 2분의 3L. 좀 문제가 자신 있는 친구들은 mg가 눈에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우고 써도 좋아요. 근데 막 너무 그렇게 지우려고 강박을 받지 말고 그냥 쓸 사람은 쓰고 자신 있게 지울 수 있는 사람은 지워서 식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면 훨씬 더 낫죠. 자, 8y가 되고요. 8l 되고요. 여기는 l이고요. 여기는 요게 2니까 2, 3은 6l 됩니다. 6l 되고 그러면 요게 9l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3l이 되네. 그럼 y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분의 3l이란 얘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내가 잡은 게 여기에서부터 왼쪽으로 8분의 3l이 아니고 이거 위치를 잘못 잡은 거구나. 오른쪽으로 여기 8분의 3l만큼이구나 라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8분의 3l이니까 지금 우리한테 나와 있는 정보를 보면 8분의 3 이게 지금 여기에 8분의 3l이 여기에 와 있다는 건 여러분 위에 있는 A 막대가 그대로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딱 질량 중심 좀 더 가야겠네.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여기가 딱 질량 중심이라는 얘기지. 그죠? 그게 바로 여기란 얘기예요. 이 A가 이쪽에 와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전체를 계산해주면 여기 있는 거 8분의 3L이네. 요거 8분의 3L.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3L. 8분의 3L 하고 그 다음에 3L을 더한 것은 바로 X'하고 오른쪽에 있는 요 질량 중심에서 요만큼 빼줘야 되는 L을 이렇게 더한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X'을 구하는 거지. 요식 여러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잘 정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요 X' 구해주면 8분의 19L이 되고요. 바로 그게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고 최대에서 최소를 빼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뺄게요. 이렇게 해서 4분의 3이니까 8로 바꿔. 그럼 6이 되겠네. 이렇게 얼마? 8분의 13L로 답을 골라낼 수 있다라는 거죠. 보면 하나의 그림에 두 가지를 동시에 써야 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그림에서 좀 손을 대가지고 낙서가 막 됐을 거 아니에요. 저는 칠판을 지워가지고 깨끗하게 만들고 두 번째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은 아마 두 번째 그림을 첫 번째 그림 위에 덧칠을 해서 그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오른쪽 여백에다가 빠르게 작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또 두 번째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이 부분에 문제 쌤이 별을 단 이유 뭐다? 바로 질량 요 위에 있는 A 막대의 질량 중심으로부터 요 L만큼을 제외해야 우리가 진짜로 구하는 X'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상 아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렇게 L이 더해져가지고 길이가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완벽하게 숙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차례 연습하셔야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이제 아마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6월 모평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문제 한번 건드려 볼 거야 라는 그런 선정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여러 각도로 문제들을 좀 풀어가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19번을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오답률 2위인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선생님이 총평에서 굉장히 산뜻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20번도 별 표시하겠습니다.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나 오른쪽 그림이나 기존에 있던 그런 물음 방식과 비슷해요. 비슷한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요 아래쪽에 있는 2번 자기장 영역에 요 부분을 빵꾸를 딱 낸 거예요. 그
그게 아주 돋보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금속고리가 여러분 돌아요. 주기는 t랍니다. 주기가 t란 얘기는 4분의 t가 갈수록 90도씩 돈다는 얘기야. 그러면 위에 1번 영역이 있고 아래쪽에 2번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금속고리가 시작하면 여기 있는 요거 자기선속의 변화가 생기죠.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때 전류가 I0라는 거야. 언제까지? 90도가 될 때까지 쭉 I0로 가죠. 자, 4분의 t가 된 다음부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1번 영역은 빠져나옵니다. 2번 영역으로는 들어가죠. 들어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자기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장이 있는 건 여기만 있어요. 사실은 여기도 필요 없어. 여기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따라서 요 영역만큼만 이렇게 또다시 자기선속의 변화로 쓰이는 거죠. 물론 이때는 여기 있는 게 감소하고요. 여기 있는 게 증가하니까 감소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것이고 여기는 증가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렇게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때 전류가 마이너스 3I0. 방향이 반대로 됐고 전류의 크기는 세기는 3배 더 커졌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있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요 면적은요. 지금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거를 우리가 한 바퀴 삥 반지름이 D인 그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인데 그거를 4분의 1로 한 원의 면적이 바로 이거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쪽은 여기 얘가 이렇게 돌 때 잘라내는 부분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된 요 부채꼴만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미 여기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파이 R 제곱 나누기 4. 한 게 바로 어디냐면 이 전체 요 4분의 1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빼줘야 돼? 요걸 빼줘야 되잖아. 이만큼 빼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진짜 요 빗금치인 자기장이 우리 문제 풀 때 쓰이는 영역은 얼마냐면 4분의 3파이 D 제곱입니다. 여기가 지금 4분의 파이 D 제곱이면 여기는 거기에 몇 배? 3배의 면적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 문제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왜? 자기선속을 구할 때는 자기장의 세기도 중요하지만 면적도 중요해. 지금부터는 위에 있는 면적과 아래에 있는 면적이 1대 3의 면적비를 갖는다는 걸 잘 이해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따라올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 갑시다. 기억. 1번과 2번 자기장 영역은 서로 반대 방향이냐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여러분 여기 있는 1번 영역에서 지금 4분의 t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때는 여기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갔는데 1번에서는 나오니까 나오지 못하게 하고 2번은 들어가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게 바로 여기 있는 3만큼의 이거보다 3배나 물론 전류가 이렇게 큰 걸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 당연히 1번 영역과 2번 영역은 서로 자기장 영역이 반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기억은 뭐 눈으로 봐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니은 갑시다. 이번엔 자기장 세기가 1번과 2번이 얼만큼 다르냐. 지금 문제에서는 2번의 세기가 1번보다 3분의 2만큼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에는 일단 우리에게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는 면적에 관련된 거 일단 먼저 알 수 있죠. 1대 3이에요. 두 번째, 전류값이 나왔어요. 전류값이. 근데 여러분 전류값 중에 조금 쉽게 갑시다. I0로 전류를 기준을 잡을게 라는 거야. 그러면 저 전류, 유도 전류는 어떻게 만들어지지? 자, 아래쪽 여백에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유도 전류는 도선의 저항과 유도 기전력의 비예요. 저항은 R로 일정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전압은 유도 기전력은 어떤 시간 동안에 자속의 변화고 자기선속의 변화고 자기선속 변화는 자기장의 세기와 면적의 변화를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가든 변하지 않는 게 있죠. R은 안 변합니다. R은 안 변하고요. T도 안 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BS의 관계가 바로 요 전류랑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일정한 속력으로 돌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까지도 일정하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어차피 일정한 값이야. 일정한 값이야. 따라서 전류의 세기는 자기장 세기와 면적의 변화, 면적의 곱으로 구해낼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비례 표시를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좀 더 편리하게 얘를 는이라고 하고 문제를 지금부터 풀겠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I0는요, 여러분. 자기장 세기가 몰라요. B1이에요. B1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지금 면적이 있는데 면적은 이걸 쓰면 분수의 제곱에 뭐하러 그래요? 여기 있는 걸 S라고 쓰면 여기 있는 건 3S가 되니까. 간단하게 쓸 수 있잖아. 얘를 S라고 쓰겠습니다. 그게 바로 I0 값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는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3I0의 마이너스는 방향이니까 떼버리고 3I0입니다. 3I0는 여러분 2번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기 전력이 생겼고 그때 유도기 전력은 그때 전류는 여기 있는 요 BS랑 비례하니까 2번의 자기장색이 2 그리고 그때 면적 3S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영역에서 나가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류 흐름으로 더하기 들어갈 땐 들어오는 거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갈 땐 나가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고 그때 B1S라고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두 가지를 연립하면 여기 있는 I0 자리에 B1S를 여기다 적을게요. 그럼 여기 3B1S가 될 것이고요. 여기 있는 건 3B2S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거 B1S가 돼서 S는 다 지워집니다. 어차피 지워질 거기 때문에 4분의 파이 D제곱 이렇게 쓰면 시간만 낭비되는 거야. 이거 넘어가면 얼마? 2B1. 여기 있는 거 3B2.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2에서가 1에서 몇 배냐라고 얘기했으니까 2를 위쪽에 분자에 놓으면 되고요. 2를 아래쪽에 놓으면 되고 요거 3분의 2라고 해서 여기가 2죠. 2 자기장 세기가 1번보다 3분의 2만큼이야 라고 쓸 수 있고 그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아주 신선하죠 문제가. 저렇게 구멍 하나 뚫어놨을 뿐인데 정말 다른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 차례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디귿. 디귿도 참 많이 까다롭죠. t 이퀄 8분의 3t일 때 여러분 t 이퀄 3분의 8t 어딥니까? 요거는 8분의 여기가 8분의 2t, 그 다음에 여기가 8분의 4t니까 딱 여기 가운데라는 건 어디지? 여기지. 딱 요렇게 45도로 걸쳐 있을 때, 이때죠. 요때 1번과 2번의 자기장이 고리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하면서 I0와 R과 T로 정리된 그런 부분들로 우리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지금 그림이 조금 더 복잡하니까 선생님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여기다가 디귿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넓은 곳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8분의 3t일 때의 위치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금 1번 자기장 영역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빵꾸가 났을 것이고 이렇게 2번 자기장 영역이 있을 거야. 여기는 D, 여기 ED, 물론 마이너스 있지만 마이너스 의미 없으니까 그냥 D하고 ED하고만 쓸게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8분의 3 도선의 위치는 여기 45도 이렇게 하고요. 여기 45도 이렇게 걸쳐 있는 요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한테 자기선속을 구하라는데 여기 자기선속 여기를 파이 1 크기이라고 할게요. 그럼 파이 1은 BS니까 아까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가 B1이 3, B2는 2니까 B1을 3B 제로, B2를 2B 제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시다. 그러면 B1이 3, B2가 2가 됐으니 여기는 3B 제로의 면적 S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여기가 바로 이제 자기선속 파이 2가 되겠죠. 크기만 따지면 그때 자기장 세기는요 2B 제로가 될 것이고 넓이는요 이거보다 3배 크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건 3B 제로 S인데 여기 있는 건
B0S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요게 2배 더 커요. 맞나요? 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0부터 우리가 4분의 t까지 전류가 있었어요. 그죠? 그 전류가 얼마냐면 I0란 말이지. 그 전류 I0를 먼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류는요, R분의 V예요. 그리고 R은 R이지만 V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요 I0를 0부터 4분의 T까지 이용하게 되면 여기는 R은 R이고 여기가 4분의 T가 되겠지? 그리고 그때는 여기 있는 요 파이1이 3B0가 되고요. 시간이 4분의 T라는 건 90도 돌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요 면적을 S라고 했으니 요만큼은 ES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만약 여러분 요걸 다른 방법으로 쓰고 싶으면 그래? 그럼 나는 R분의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건 요만큼이니까 아까 4분의 T의 절반이니까 요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8분의 T가 나올 거고요. 8분의 T가 나오게 되면 3B0에 그때는 면적이 S만 써주면 됩니다. 어차피 요렇게 쓰나 값은 같게 나오겠지만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푸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요 3B0S로 정리를 해주면 요거 8분의 1 I0 그 다음에 RT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요 파이1입니다. 자, 파이2는요, 그거보다 2배 커요. 2배 크면 파이2, 여기 이제 파이1이 되는 거지? 파이1의 크기가 되는 거고, 파이2의 경우에는 6B0 했으니까 여기에 2배에서 4분의 1 I0 RT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방향이 어땠어요? 방향이 둘이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자기선속의 크기는 하나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큰 쪽에 작은 쪽을 빼주면 바로 8분의 1 I0 RT만큼이 나오게 되고 요걸 우리가 디귿에서 골라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디귿 그렇게 써 있는 거 알 수 있죠?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문제를 다 풀었는데 6월 모평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죠. 여러분이 점수가 얼마가 나왔든 상관없이 사실 1번부터 20번까지 한 문제 한 문제 뜯어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물리적인 개념, 공식들 잘 적용했는지 꼭 한 번만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월 모평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